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ASML, 특히나 여러분들 ASML이 어떤 장비 만드는지 다 아시죠? 독점 EUV 노광 장비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EUV가 자국산화를 추진하겠다. 뭐 26년에는 나오겠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야, 이제 미국의 제재가 이제는 안 먹히나,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는가, 이런 얘기도 해 드리고, 그래서 엔비디아 ASML 대신 이 ETF 샀다 해서 어떤 ETF를 우리가 투자해 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 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노광 장비 EUV가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발전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그냥 진짜 초보자의 관점에서 쉽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중국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국내 상장한 종목 중에는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이 있습니다. 이 ETF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전문적으로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이게 유일한 차이나 반도체 투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 구성 종목 탑 10을 한번 보면은요, SMIC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SMIC가 들어가 있으면 뭐 거의 다 한 거죠. 여기 SMIC가 들어가 있고요. 나우라,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반도체들도 다 중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저도 막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여기에 하웨이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웨이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SMIC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지금 중국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수익률이 보면 6 개월 수익률이요, 65%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65% 에서 지금 쭉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는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에서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리던데, 그거는 다음에 이 항생테크 할 때 딥시크랑 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하웨이의 지금 어센드 910C 칩이 뭐 수율이 뭐 40%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그냥 기초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생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요. 이 동그란 게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이게 웨이퍼예요. 그냥 외우세요. 웨이퍼인데, 노광 장비는 EUV 노광 장비가 뭐냐면 여기에 빛을 쏴요. 빛을 쏴서 이게 세밀하게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밀하게 여기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이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양을 새겨주는 이런 기계, 이거가 노광 장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독점을 합니다. 이 고성능 노광 장비 이거를 ASML이 독점을 하니까 이걸로 지금 뭐 미국이 제재 한 해 만에 중국이 개발 못하게 제재한다,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ASML한테 압박을 줘서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로 압박을 주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여기 ASML 이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여기에 빛을 쏴줘서 이 웨이퍼에다 막 새겨 주는 거예요. 이 빛을 이렇게 쏴 주면서 세밀하게 이 웨이퍼에서 이런 뭐 푸른 이 보라색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해서 웨이퍼에 이런 반도체에 이런 뭐라고 하죠? 세밀하게 이런 문양을 새겨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크게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장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ASML이 생존을 위해서 이 움직임을 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에 지금 수리 허브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해서 계속 뭐라고 해야죠? 압박을 해서 기술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ASML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겠죠. 왜냐, 중국의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중국 기술 제재한다고 수출하지 말래." 그런데 뭐 해 주는 건 없어. 그러면은 좀 열받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트럼프로 바뀌니까 스물스물 지금 다시 베이징에 수리 허브를 짓고 이런 수리를 해 주면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보시면은요, ASML이 미중 기술 긴장에 불구하고 베이징에 재사용료 수리 센터를 건설을 했다. 쭉 보니까 역시나 세계 2위 경제 대국, 여기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예정,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열어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지금 매출 비중이 24 년에 36.1로 처음으로 대만을 대체했다. 제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며 서 윌리엄 후 이 사람이 이런 설명 잘 해 주거든요. 이거 한번 읽으면서 가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ASML이 베이징에 수리 허브를 한 것은 단순히 유지 보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 해소,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반도체 자금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보면은요. 미국은 ASML의 EUV 장비, 노광 장비를 차단하면서 중국의 이 기술 개발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 기술 제재를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 중국은 지금 그거를 돌파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ASML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거든요, 중국도.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24 년에 ASML 매출의 36.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대만을 넘어섰고, 서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 칩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ASML의 구형 DUV 기계를 비축하고 기술 도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자체 28나노, 여기 나와 있죠. 28나노 DUV 리소그래피 기계를 제작하여 국내에 생산한 13.5 나노 있거든요. 13.5 나노 EUV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SAQP를 통해서 5 나노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L은 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중국이 발전을 계속해 가는데 이제 그전에 많이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ASML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ML은 베이징에 수리 허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 칩 제조업체가 기존의 기계의 수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서 고객 강화를 강화할 수 있다. 고객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왜냐? 중국에 수출을 못 하니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의 부재는 중국의 자리무지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구의 칩 장비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을 이렇게 기술 제재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기술 제재로 왜 장애물을 건설을 해서 중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까? 이거는 미국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뭔가 위에서 막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더디게 해서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는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이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의 움직임은 지속 가능성 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래서 중국 내 장비 수리 및 이 재사용 이런 걸 하면은요, 폐기물을 줄이고 물류 배출량을 줄이면서 공급망 회복력도 향상을 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이 중국을 제한함에 따라 ASML과 같은 기업들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거스르지 않고 시장 발판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칩스 법안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ASML의 중국 전략은 미국 경쟁자들이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더욱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SML의 베이징 허브는 미래에 대한 베팅이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독립이 이 속도를 계속한다면 ASML은 곧 중국에서 이제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바짝 돈을 벌어야 되니까 ASML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왜냐? 중국이 이게 수출 안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개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빨리 개발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ASML이 사용하는 LPP 방식의 다른 레이저 유도 방식인 유도 방전 플라즈마라고 LDP 기술을 이용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EUV 기계가 현재 하웨이에서 동광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생산은 25년 3분기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산은 26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L이 뭐 방식인가 봐요. LPP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중국에서 개발한 거는 유도 방전 플라즈마라고 해서 LDP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가 뭐냐 이거를 저도 그냥 읽어 드릴게요. 중국은 ASML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유도 방전 플라즈마가 LDP거든요. 그래서 LDP EUV 세대를 상용화 추진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딥시크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LDP는 ASML이 사용하는 레이저 행성 플라즈마 LPP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량의 주석 두 전극 사이에 구름으로 증발시킨 다음 고전압을 사용하여 주석 증기를 플라즈마를 변환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쭉 보시면은요. 전자는 주석 이온과 충돌하여 13.5 나노의 EUV 광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LPP에는 고에너지 레이저와 복잡한 FPGA 실시간 제어 전자 장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뭐 LDP 방식은 그냥 이런 이 정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장비만 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한 방식이 훨씬 효율성이 높아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를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하룻밤 사이에 서양의 칩 기술을 앞지르게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스템은 첨단 칩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방 기술 거대 기업들은 대응하기 위해서 급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폰, AI 및 다가올 기술 전쟁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ASML은 수십 년 동안 칩 제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유일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입국,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금지를 했다. 그래서 근데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뭐냐? 중국은 LDP 기술이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ASML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주석을 기화하는 반면 중국은 전극 사이에서 주석을 이온화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나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초기 결과는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획기적인 발견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중국의 시스템은 다음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의 더 작은 크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33% 감소하고 40%의 더 낮은 비용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ASML의 92%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혁신이 다가왔다. 이게 뭐냐 보면은요. 핵심은 에너지 효율성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뭐냐? 읽어 드릴게요. 중국의 시스템은 에너지의 6에서 8% 빛으로 전환한다. 에너지의 6에서 8% 빛으로 전환한다. 근데 ASML은 3에서 5% 밖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성과 격차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사양은 다음과 같은 균형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ASML은 170개의 웨이퍼를 시간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중국은 50개의 웨이퍼를 시간당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시스템은 매시간 유지 관리를 필요합니다. ASML은 수일간 운용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은 반도체 개발에 이 정도 유로를 베팅을 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서구 기술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그러니까 기술 자립화를 하겠다.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몇백 조, 몇천 조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무자비할 정도로 집중적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은 그들이 숨겨진 주요 계획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중간 계층의 칩을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뭐 AI 뭐 고성능 AI 만드는 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 지금 수요가 엄청나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전기차나 가전제품이나 산업 장비나 IoT 여기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중급이나 하급 들어가도 되니까 이거를 그냥 대중 반도체를 만들어 버리자. 중간 계층을 엄청나게 여기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 돈을 벌고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굴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글로벌 EUV 시장의 점유율이 15%가 중국이 이제는 EUV 시장에서 15%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주목을 해야 되고 더 주목해야 될 거는 ASML의 이 독점 헤게모니가 점점 깨지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다. 그래서 이 독립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봐야 된다. 다가올 4개의 주요 변화가 있다. 서방의 제재가 힘을 잃었다. 이게 핵심이죠. 서방의 제재가 힘을 잃고 그다음에 공급망의 변형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혁신이 가속화되고요. 칩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왜냐? 독점이 사라지니까. 이게 다 독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4가지가 발생이 하고요.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27년까지 3나노 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TSMC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충분히 좋은 수준만 그러니까 중성능 반도체도 충분히 쓰이니까 아직 상관이 없다. 왜냐? 중국 내 그냥 반도체 회사도 그냥 고성능 안 만들어도 그냥 대중 반도체만 만들어도 돈을 벌고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주권은 칩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방금 자체 이 EUV 리소그래피 도구를 개발하여 ASML의 독점을 깨뜨릴 위기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기술의 봉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SMIC는 곧 국내산 그러니까 중국산 기계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게 무서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윌리엄 우 이 칼럼을 읽어 드리면요. 중국의 국내 EUV 돌파는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한때 손댈 수 없었던 ASML의 독점을 이제는 깨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십 년 동안 ASML이 이 최첨단 칩 생산에 극자에서 그러니까 EUV 장비를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그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으로 ASML은 중국의 최첨단 EUV 구매를 막았었다. 그래서 목표는 SMIC와 중국의 칩 야망을 반도체 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 중국은 자립을 2배로 늘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EUV 개발을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EUV 도구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의심해 보면요. SME가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칭화대학교 아니면 중국과학원 아니면 하웨이의 R&D 센터 이런 데가 아마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 EUV 시스템인가요?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지만 7나노 또는 5나노의 초기 프로토타입이라도 중국이 EUV 장벽을 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서부터 반복일 뿐이다. 계속 개발하면요 결국은 다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ASML의 EUV 독점이 깨지기 쉬운 서구의 공급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이스 광학 그다음에 사이모 광원, 소특화 일본 및 부품, 미국 부품 이게 중국은 하룻밤 사이에 ASML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개선을 위해 작동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천천히 개발해도 된다. 이 원리만 알면은요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V 도구가 생산에 적합하다면 중국의 반도체 궤도는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며 서 더 이상 ASML에 의존하지 않고 서양의 이런 리소그래피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SMIC는 10년 내에 여러분들 중국 도구에 3나노 미만 아니 5나노 미만의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ASML의 가장 큰 장기 고객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ASML의 필요성을 중단하면 네덜란드의 기업의 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독립을 지연시키는 대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ASML의 경우 이제 시기가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칩 전쟁 전략이 이제 막 한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한 마지막 주요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면은요. 이 개발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막으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요. ASML이 칩 제조의 확실한 왕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산 EUV 그다음에 비스무트 트랜지스터 핵심 광물에 대한 독점으로 이 대본을 찢어버리고 있다. 진짜 경쟁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읽어드리면 ASML은 반도체
혁신의 유일한 이 게이트키퍼 문지기였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못하게 거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거를 만들 ASML 노광 장비를 안 주면요 고성능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중국이 이제는 개발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중국은 지금 이 계속 자국산을 하면서 SME가 28 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리소그래피 기계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EUV 독립을 향한 광범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그래서 서방 언론은 중요한 소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편리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25년 2월 중국은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헬륨, 몰덴 이런 몰리브덴 이런 수출을 제한했다. 이런 금속 반도체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를 수출 제한했다고 나와 있고요. 중국의 중요한 광물에 대한 움직임은 단순히 레버리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는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 끊기지 않는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방이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중국은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원자재를 수출을 금지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수비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한편 중국은 13.5 나노의 LDP 레이저 기술이 ASML의 EUV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따라잡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도약에 관한 것이고요. 비스무트 기반의 트랜지스터는 칩 제조 규칙을 완전히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 딥시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연구진은 실리콘 기반 칩보다 40% 빠르고 10%더 효율적인 이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포스트 실리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ASML이나 TSMC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반도체 게임의 혁신뿐만 아니라 재정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코노미스트의 맹목적인 ASML의 숭배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칩 제조에 대한 서구의 독점을 깨트릴 대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야, 이게 무섭네요, 진짜. 서구 기술 미디어는 중국의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있지만 현실은 지금 선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따라잡을 것인지 여부가 아니다. 서구가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게 무섭습니다. 참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국의 지금 이 EUV 자립이 정말 무서워지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기술 제재가 이제 전혀 안 먹히고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서구의 기술 제재가 이제는 먹히지 않고 아예 끝났다는 거를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SML이나 엔비디아 대신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나 ASML이나. 그래서 그냥 저는 차이나 반도체가 혹시나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반도체 굴기가 커지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씩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진짜 좋으니까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